자본편 좀 보십시다. 자, 자본 얘기 좀 간단히 할게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잔액. 많이 들어보셨잖아. 자산 총액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게 뭐야? 자본 등식이잖아요. 이걸로 정의되고 소유주 지분. 이 자본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소유주의 지분이라고도 하고 뭐 순자산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중에 남의 걸 뺀 게 진짜 내 거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법인 기업의 자본은 변동 원천,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5가지로 쪼갭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은 누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자본금만 존재합니다. 자본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업을 다루니까 일단 자본금만 볼게요. 자본 속에 자본금만. 자, 개인 기업에서의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기록하는 계정이 자본금 계정인데, 이 계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자본금 이렇게 적을 텐데요. 자, 자본 계정의 대변에는 영업을 개시할 때의 출자액, 여기다 출자액을 적으시고, 뭐 1억.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 돈이 부족하네. 한 5천 정도 추가로 더 출자해. 그리고 순이익, 순이익이 뭐 1천 났네요.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기업주의 인출액, 돈 빼갔다는 얘기죠. 뭐 3천 빼갔다. 그 다음에 순손실 마이너스 5천 뭐 이렇게 적으시래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분계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정을 이렇게 보고 이해는 하시겠지. 이쪽이 자본이 증가잖아. 순이익이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 사례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회사로 개인 회사인데 사업주 대표가 1억을 출자해요. 그럼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1억.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적습니다. 1억. 요거를 자본금 계정에다 적어 들어 이렇게 가잖아. 이거잖아 지금. 예?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힌다. 그럼 자본금 현금이겠죠, 이가.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출자해요. 그럼 이렇게 하겠지. 5천. 그 분기가 이거잖아. 들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업주가 돈을 빼나가요. 현금. 저기 보면 3천. 맞았죠? 여기다 자본금 적어. 3천. 자본금 계정에다 들어. 이렇게 가잖아. 요거잖아, 이거. 요게 다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텐데,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결산의 본 절차를 하고 나면 저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나면 마지막 분기가 이겁니다. 자본금 1천, 그 다음에 손익.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요 계정 들어요. 그럼 이쪽이잖아. 예? 요 표현을 하는 거고, 순손실이 나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자본금 5천, 손익 이렇게 적게 돼요. 이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뭐 느닷없는 뭐냐 이거. 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결산의 본 절차에서 이제 이게 뭐 집합 손익이 뭔지 보실 겁니다. 하여간 자본금 계정이 이렇게 적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출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건 이제 개인 기업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인출금. 읽어볼게요. 자, 회계 기간 중에 자본에 관한 모든 회계 처리를 자본금 계정을 방금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본금 계정이 지저분해진다. 돈 나갈 때 자본금 빼고 돈 집어넣으면 자본금 넣고 빼고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자본금을 몰라. 기초에 자본금을 놔뒀는데 집어넣을 때 자본금 늘리고 뺄 때 자본금 빼면 자본금 계정을 보면 잔액이 기초인지 언인지 모르니까 연도 중에 이런 걸 좀 편히 쓰려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좀 사용합시다. 그러므로 회계기간 중에 자본에 관한 회계 처리는 인출금 계정을 설정했다가 기말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니까. 자,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인출금이라는 계정은요,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인출금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자, 1월 달에 현금 1,000만 원, 10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 현금 회사로 100만 원 들어왔죠. 출자했을 때니까 자본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100만 원.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 자본이죠. 자, 그리고 2월 달에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빼갑니다. 대표자가 지 회사 지거 돈 가져간대요. 20만 원 빼버려. 그럼 자본금 줄이면 돼요. 그런데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여기 인출금은 뭐냐? 이게 지금 자산이어서 이쪽에 온 거냐? 아니라 이 자본 항목의 차감 항목이에요. 자본의 차감 항목이야. 이렇게 일단 써봐.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 회사에 기업주가 돈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3월 달에 회사로 돈 들어오니까 다시 돈 넣어요. 얼마냐? 60만 원 집어넣었죠. 그리고 인출금이라고 해요. 60만 원. 이건 뭐야? 이건 자본의 증가 항목이야. 예?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본 증가. 자, 이렇게 연도 중에 기업주가 돈을 집어넣으면 현금 넣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빼가면 현금 빼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럼 이제 인출금이라는 계정에 이렇게 되겠죠. 인출금이라는 계정에 이거는 인출금이 왼쪽에 있는 거죠. 인출금을 이쪽에다 적어. 그 계정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름은 현금이겠지. 중요한 거는 금액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쪽에 60만 원 있는 거죠. 60만 원. 그럼 잔액이 어디 있어요? 잔액이 이쪽에 남잖아. 그 이거 마감시키려면 여기다 지금 40을 집어넣어야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세요. 요 분계를 하려면 어떻게 돼? 요거 1이 가고 1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쪽에 20, 이쪽에 40이니까 12월 31일 날 이쪽이 부족하잖아. 인출금. 이렇게 적어요. 40. 그리고 반대쪽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요. 자,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사례 다예요. 자, 뭔 얘기냐면 이걸 연도 중에 자본금이라고 써봐. 그러면 보세요.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가 20 빼가버렸지. 그럼 80만 원 남은 거잖아요. 다시 60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 얼마 있겠어요? 80에다가 140만 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1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뺄 때는 인출금 썼고 집어넣을 때도 인출금 썼어. 그러니까 인출금을 마저 이렇게 해서 40을 늘려주면 요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14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머리 없나? 헷갈리나? 했잖아요. 처음에 나오면 돈 빼갔다고 인출금, 돈 집어넣었다고 인출금에 요게 출제가 될 수 있고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대변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대변이에요. 이쪽에 적고 이쪽에 많잖아. 그럼 잔액이 이쪽에 40이 있어. 이쪽에 40이 있으니까 마저 빼버려야 딱 맞는 거잖아. 하고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본의 증가야. 즉 빼간 돈보다 넣은 돈이 많으니까 자본이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을 놓고 보면. 그래서 개인회사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수한 계정 과목 시험에서도 또 빼가면 빼고 인출금 집어넣으면 넣고 인출금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시험에 기말 결산을 하는데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12월 31일인데 기말 결산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인출금 계정의 차변 잔액이 10만 원이야. 자, 인출금이 차변의 잔액이 있다고요? 없애려니까 대변으로 뺍니다. 10만 원. 그리고 뭐라고 그래? 자본금이라고 하면 돼 그냥.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인출금 계정의 대변 잔액이 10만 원이야. 대변에 10만 원 있다고 차변으로 빼.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게 끝이야. 이건 자본이 늘었네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대표자 자녀의 수업료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고 이게 회사의 직원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란 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항상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또는 가산하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계 비용, 집에서 쓸 비용을 통장에서 이체했대요. 보통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고 55만 원,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6만 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영업용 회사차의 차량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인 것이 세금과 공과금이 맞는 것이고 6만 원.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회사의 경비가 아니니까 인출금이라고 쓰시고 8만원 묶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갔네요. 네 번째,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60만원에 현금으로 사옵니다. 인출금 계정으로 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대변에 현금 60만원,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죠. 집어넣었던 돈 빼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섯 번째,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형 스마트폰 기기를 삽니다. 회사의 물건이라면 뭐 비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니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자본금을 빼내간 걸로. 그리고 일단 당장 결제하지 않았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삼성카드. 여섯 번째, 대표자의 자택 관리비 26만 2천원이 보통예금에서 송금됐고 이걸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대요. 보통예금 26만 2천원, 차변에 인출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여기 1번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떤 돈이 나가고 다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차변에 썼습니다. 그 다음 7번과 8번을 풀 때 하나 봐두셔야 될 게 인출금을 다 차변만 썼어요. 그럼 시산표를 한번 열어보면 12월 달 가볼게요. 이제 표시 형태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본금에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기한 여기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 전표들은 다 인출금이 차변이에요. 그러려면 인출금은 내가 분기를 차변에다 했기 때문에 차변에 2, 9, 3, 2, 00 이렇게 하고 여기가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차변했으니까. 반대로 인출금을 대변에 분기하면 인출금은 여기에 만원, 잔액 만원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 계정 과목이 특수해가지고 얘는 차변에 생길 수도 있고 대변에 생길 수도 있는 애라서 일단은 자본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정 코드를 자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면 이쪽 여기서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없는데 갑자기 이쪽에다 분계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여기가 생긴 건 맞지만 여기다 잔액을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서 음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형태는 잔액이 어디 있다? 차변의 잔액이라는 것을 한번 봐두셔야 돼. 그리고 이쪽에 숫자가 두 개 있는 것은 당연히 대변 잔액이지. 그런데 차변 잔액은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여주지 않고 이 숫자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로 보여준다 라는 얘기를 지금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봐봅시다. 이제 자, 문제 7번 보면 기말 결산 시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돼 있고 이 잔액이 지금 이렇게 표시됐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제 풀었을 때 당시에 계정 잔액이 차변이더래요. 즉, 뭘 열었더니 시산표를 여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시산표를 열었더니 잔액이 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차변 잔액이더래.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열어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50만 원. 차변이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잔액이다? 차변 잔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변이면 정상적으로 그 바로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대변 잔액이래요. 그러면 인출금이 여기에 80에 여기가 80이야. 그 대변 잔액인지 알지.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을 빼면 돼. 그리고 자본금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답이야. 그런데 이걸 열었더니 이쪽이 없고 이쪽에 마이너스야.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이쪽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지금 보내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 자체가 자본 속에 들어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는 상황에서 이쪽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차변 잔액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처럼 잔액을 찾았더니 아까처럼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돼 있어. 그럼 차변 잔액이라니까.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아, 잔액이 차변이구나. 그러면 대변으로 빼야 되겠다. 인출금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이게 봅시다. 이게 숫자로 보면 50만 원이지만 지금 얘하고 연결해 볼게요. 아,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네. 2932. 잠깐만 적어 볼게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제 2932 000으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야. 이게 어디 잔액이냐? 대변 잔액이지. 아니지. 대변이 아니라 차변 잔액이지. 이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으로 이 금액을 2932 플러스를 없애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이거 눌러보면 잔액이 깨끗하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숫자는 이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처럼만 일단 해 놓을게요. 대변 잔액이었었던 것을 없애려니까 차변 잔액이었던 거 없애려니까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대변 잔액이 아니라 차변 잔액이다. 그러니까 대변으로 인출금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결산 시 인출금 계정에 대변 잔액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죠?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빼면 되지. 이렇게 80만 원. 그리고 이거를 자본금 계정에 대치합니다. 자본금.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둘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시산표를 보고 찾도록 하니까 여기 음수난 거는 대변 잔액이 아니다. 차변이다. 대변 잔액은 대변에 잘 보여요. 그래서 해설에 그림 그렇게 써드렸죠. 이거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겨있으면 대변 잔액인 거지. 근데 차변 잔액이 여기가 안 써있고 이쪽에 음수로 써있는 것이 이것이 대변 잔액이 아니라 이거는 차변 잔액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